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내일 되면 FOMC 회의 결과도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 저희가 어떤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경제 이벤트들 상당히 차곡차곡 대비해 놓고 있는 그런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2분기 GDP 발표를 했었고요. 내일 새벽 미국의 FOMC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 그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 9시 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GDP, 2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 분기 특히나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2분기 GDP에 사실상 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개인 소비 지출도 이제 그 내일 모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GDP 역시 발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등 상당한 어떤 그 경제 지표군들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과 함께 맞춰서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임하는 어떤 그 변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이번 주, 다음 주 상당히 주의 깊게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한국의 GDP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0.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소비 쪽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소비가 꽤 잘 나왔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어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모든 상황들이 다 그 제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비 쪽에 조금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었던 0.7%의 전 분기 대비 성장 이 부분은 시장 전망치 0.5% 대비해서는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속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 일단 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수출은 다소 좀 둔화되긴 하였지만 거리두기 해제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8분기 지난 2020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이후에 계속 8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라는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 오히려 경기 쪽에 상당 부분 좀 대외적인 변수가 첨예하게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은 나름 탄탄한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2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지난 분기에 미국이 실적을 2분기 GDP,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시장 전망치는 0.4%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만에 하나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시장 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침체에 대한 우려감, 확산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녁에 내일 저녁 TV 볼 시간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TV나 이데일리 TV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도 속보로 이런 부분들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요. 내일 저녁 9시 30분 경에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 발표 꼭 예의 주시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GDP 지표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가장 빠르게는 내일 아침에 나오는 FOMC 결과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75bp 인상이 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발표가 단 다음에 그렇죠. 어떤 발언이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가느냐가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입니다. 3시에 이제 금리 발표를 하죠. 과연 자이언트 스텝이냐,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냐,
1.0%, 100bp의 울트라 스텝이냐. 근데 시장에서는 73대 27 정도로 자이언트 스텝, 즉 조금 더 완화된 75bp 0.75%포인트의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ECB,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속내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 ECB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11년 만에, 그것도 11년 만에 했는데 왜 마침 0.5bp 또는 0.15bp도 아니고 50bp라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을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당히 이를 저지하겠다라는 의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금융시장의 동요 내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 FOMC의 어떤 그 전망하는 부분, FOMC에서 예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보폭을 맞춰가려는 그런 의지, 그런 의미가 상당 부분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도 예견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75bp의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유력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 시나리오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75bp 인상 때는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만약에 100bp 인상 시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시에는 일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정말로 정점을 통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곧바로 달러 인덱스를 하향 안정화시키게 되고 채권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안도 랠리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울트라 스텝 100bp 1.0%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만에 하나 단행이 된다라면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한 2주 전, 3주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시장의 변동성, 뭐 원자재는 물론이고요, 채권 시장 그리고 크립토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은 다시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소비자 물가에 바로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유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서서 우리 최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있을 30분 이후에 있을 3시 30분 기자회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냐. 아마도 고용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의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시장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 좀 동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미 시장에서는 시장 내에 페드의 금리 인상 부분은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평가가 상당 부분 우세하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만에 하나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면 또 작용 반작용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플레라는 부분을 우려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그 평형점을 찾아가게 되면서 수렴하는, 그렇게 되면서 시장 안정화로 진행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크게 변동성 부분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도 꾸준히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시간 전쯤에는 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예,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방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왜 실적이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제 클라우드 쪽은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PC 수요가 둔화가 되고 또 하나 급작스럽게 부각이 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상승입니다. 달러화의 상승이 기업들의 실적 악화 내지는 실적 둔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 이번 주 물론 이제 뭐 GM의 실적 발표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뭐 내일은 이제 그 메타나 퀄컴이나 보잉 뭐 이렇게 좀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 뭐니 해도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이다. 달러 인덱스 연초 대비해서 11%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앞으로 기업 실적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달러 강세라면 약 8% 정도의 이익 감소가 예고가 되어 있는 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왜 그럴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내수 소비에서도 글로벌 기업들,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함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격 경쟁력이 둔화된다.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자동차 뭐 GM이랄지 포드랄지 GM의 실적 둔화, 테슬라는 실적 뭐 조금 좀 긍정적인 이런 방향세를 보여주곤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대표적이 되겠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환산으로 된 해외에서 생기는 이익조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물론 구매력, 소비 구매력은 상승을 시키지만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시장 내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가 정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2분기 기업 실적 발표인데 그 기업 실적 발표 중에서 과연 달러화,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환율의 방향성 염두를 해두시면서 우리 기업인데 미국향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테고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테지만 일단 뭐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리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